여러분, 겨울방학에 아이를 8주씩이나 필리핀에 보낸다고 하면 솔직히 덜컥 겁부터 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4주로 할까, 8주로 할까, 이걸 몇 주 동안 고민했어요. 너무 길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짧게 보내면 돈만 쓰고 오는 거 아닐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8주라는 기간이 왜 의미가 있는 건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정보들까지 솔직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8주라는 기간, 그냥 길게 보내면 좋겠지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어학 실력을 재는 국제 기준 중에 세파, 그러니까 유럽 공통 언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실력을 6단계로 나눠서 보는 기준인데요. 케임브리지나 브리티시 카운슬 같은 기관 자료를 보면 이 단계를 한 칸 올리는데 보통 200에서 300시간 정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8주 캠프는 실제로 몇 시간일까요? 브로셔 기준으로 하루에 원어민 1대1 수업이 4번, 소그룹 수업이 4번, 여기에 스터디홀 90분까지 붙어요. 하루로 치면 6에서 7시간이고요. 주 6일로 8주면 대략 280에서 330시간쯤 나와요. 이론상 딱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시간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2단계 이상 점프를 기대하시는 건 좀 과한 기대예요. 시간 계산은 어디까지나 이론값이고 아이마다 사전 실력이나 몰입도가 다 다르니까요. 그럼 다음으로 실제 하루를 볼게요. 8시 기상, 아침 먹고 9시부터 원어민 1대1 수업이 시작돼요. 단어, 리딩, 문법, 라이팅 이렇게 4타이밍. 오전과 점심 직후에 쭉 이어져요.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듣기 말하기, 소설 읽기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이나 음악, 미술 활동이 들어가요. 저녁 먹고 나면 7시부터 9시 반까지 지도. 교사가 함께하는 스터디홀이랑 자기 점검 시간이 있고 10시에 소등이에요. 일정표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다 오는 캠프 아니냐, 이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제일 궁금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뭐가 바뀌느냐? 제가 상담하면서 학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변화는 3가지예요. 첫째, 영어 자신감이에요. 시험 점수가 확 뛰었다는 얘기보다 이제 외국인 앞에서 말하는 걸 안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훨씬 많이 들어요. 둘째, 생활 자립이에요. 처음으로 혼자 지내면서 짐 정리하고 시간 지키고 빨래 챙기는 걸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사실 영어보다 더 크게 남는 부분이기도 해요. 셋째, 학습 태도예요. 돌아와서도 영어 공부를 이어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8주 다녀오면 영어가 확 는다, 이런 기대보다는요, 자신감이랑 생활 습관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클락이 속한 중부 루손 지역의 작년 범죄 통계를 보면 총 범죄가 36,000여 건에서 35,000여 건으로 줄었고요. 검거율은 67%대에서 70%대로 올라갔어요. 수치상으로는 개선 흐름이에요. 그리고 캠프가 있는 클락 프리포트존은 24시간 게이트 통제가 되는 계획 도시고 국제학교랑 외국계 기업이 몰려있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필리핀은 위험하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국내 언론에 보도됐던 사고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정식 등록이 안 된 업체거나 관리가 부실했던 장기 과정에서 나온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식 등록된 어학원인지 한국인 매니저가 상주하는지 이 2가지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8주 캠프비가 정가 1,040만원, 얼리버드로 등록하면 1,01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왕복 항공료, SSP라고 하는 특별 체류 허가비, 비자 연장비, 개인 용돈, 수화물 초과 요금은 전부 별도예요.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거나 조기 귀국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어요. 이건 계약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또 하나,
겨울 캠프를 고르실 때는 출발일도 보셔야 해요. 12월에 출발하는 일정은 크리스마스랑 연말 연휴가 껴서 실제 수업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브로셔처럼 1월 초에 출발하는 일정은 그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캠프비만 보고 결정하시면 총 비용에서 놓치는 게 꼭 생겨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4주가 나을까요? 8주가 나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쭤봐요. 아이가 부모님 없이 혼자 지내본 경험이 있는지요? 처음이라면 짧게 시작해서 다음에 늘리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반대로 이미 캠프 경험이 있거나 영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아이라면 8주가 확실히 더 남는 게 많고요. 기간부터 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상태부터 보시는 게 순서예요. 첫 번째, 영어 수준이 낮아도 8주 만에 효과가 있을까요? 극적인 레벨업보다는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변화를 기대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도착하면 레벨 테스트로 반이 나뉘고 1대1 수업 중심이라 사전 실력보다 몰입 환경 자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해요. 두 번째, 캠프비에 포함 안 되는 게 뭔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복 항공료, SSP, 비자 연장비, 개인 용도는 별도예요. 총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안전해요. 8주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근거를 알고 준비하시면 훨씬 차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오늘 8주의 근거랑 실제 변화, 그리고 숨은 비용까지 솔직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우리 아이한테 4주가 맞을지, 8주가 맞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 첫 해외 어학연수, 클락이 답인 이유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하루 한 걸음이었습니다.